자, 어느샌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죠.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준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7,395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올라간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좀 전에는 67%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66.8%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쪽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당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이 정치권에서 신정법 및 금소법 그리고 특검법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위는 만약 올해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시장과 산업의 건전 발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미비로 관련 산업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우려를 했으며, 정기 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만약 이들 법안들이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은 임시 국회를 열어가지고 올해 안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특검법에는 커스터디,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죠. 그리고 또한 지갑 업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12월 말까지 국회 본회를 통과해서 법이 공포가 되면은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특검법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작년에 공포가 됐으면은 올해 이맘때쯤이었으면은 시행이 됐을 텐데, 일단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특검법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래소들이 몇 개나 될 것이며, 은행들이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 협조를 해줄지도 굉장히 의문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흐지부지 있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이라도 발전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나라에서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세금, 돈 내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국내 주요 보안업체 6곳이 내년에도 코인 거래소들 해킹 주의보가 있다, 조심할 것을 당부를 했는데요. 특히 이 코인 거래 사이트의 상당수가 인터넷이 연결된 핫 월렛이라고 하죠. 여기에 코인을 보관하는 등 보안 인식이 부족해서 해커 입장에서는 랜섬웨어를 만드는 것보다 코인 사이트를 뚫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드웨어 지갑, 나노레저사의 지갑을 구매를 해가지고 코인을 글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거래소에서 전화가 왔대요. 안녕하십니까 호객님, 그 개인 하드웨어 월렛보다는 우리 거래소에 보관하는 게 더 안전하니까 그냥 여기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왔는데요. 이건 거의 거래소 사용자를 개 돼지로 보는 그런 발언이죠.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봤으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콜드 월렛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온라인상에서 해킹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 지갑에 암호화폐가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래소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죠? 거래소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입금 출금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거래소가 털린다, 업비트 정도가 진짜 큰 곳들은 알아서 보상을 해주지만은 작은 거래소들 절대 보상 못 해줍니다. 그냥 바로 문 닫고 파산 신청하겠죠. 자, 아무튼 그런 점들도 항상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 다단계 스캠 프로젝트 플러스 토큰, 여기서 훔쳐낸 이오스 중에 상당수가 이체된 정황이 파악됐다라는 소식입니다. 10만 개 정도인데요. 이 중에 일부는 OKX 거래소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부디 시장에 던지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봐야 되겠죠.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의 기밀 문서에 의하면은 이 캐시레스 소사이어티, 지금 유럽에서는 송금 결제의 비용의 증가에 의한 현금 이용이 저하되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서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라도 디지털 유로의 도입이 언젠가 필요하다라고 기밀 문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로이터가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로피언 중앙은행의 새로운 총재 크리스틴 르갈드 전 IMF 총재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견해를 공유를 해왔었죠. 디지털 유로 발행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규정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밑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현금 없는 사회가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모든 방향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는 시기상조다. 그래, 인도 니네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남들이 자동차 탈 때 너네는 코끼리 타고 다녀라. 친환경적으로 아주 좋겠네요. 길가에 똥 막 싸고
자, 그 다음 이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즈호 은행이 2020년 1월부터 자체 발행 엔화 연동 디지털 화폐인 J코인을 사용해서 기업의 운영비 결산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무누친이 오랜만에 또 리브라에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은행 보안 규정과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도 디지털 화폐가 테러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있었죠. 은행법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규제를 완전하게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 이어서 미국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과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내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C에서 또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폐쇄형 비트코인 선물 인터벌 펀드를 준비 중이다. 자, 이는 바로 폐쇄형 ETF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SEC 투자부문 이사 달리아 블라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폐쇄형 비트코인 선물 펀드의 출범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다다랐다. 디지털 자산의 직접 보유로 인한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펀드가 될 것이고, 폐쇄형 선물 인터벌 펀드는 좌수를 재매입해주는 펀드로서 펀드 설정 당시 수익자들에게 분배된 좌수를 펀드에서 일정 기간마다 재매입해주는 것으로 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주로 활용하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는 부담은 덜고 자금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 이 월가 금융기관들은 일찍이 비트코인을 활용한 투자 상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SEC에서 정식 승인이 이루어지면은 다수의 금융기관이 펀드를 설정한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물 연동 자산은 아니라는 것이죠. 서류상 비트코인 거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냥 이제 뭐 비트코인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락펴락 할 수 있는 툴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더리움 전문가 제임스 핸콕은 이더리움 하드포크 후에 GKC와의 호환성 제고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GKC 같은 다크 코인들이 지금 정부의 많은 견제를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확실하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에이다 관련 소식들이 있습니다. 에이다 네트워크 스트레스 테스트 4시간 동안 100만 건을 처리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고요. 찰스 호스킨스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브랜드 마케팅에 정말 집중을 함으로써 에이다 10억 사용자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 새해 목표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이제 마케팅 관련된 계획들도 다 짜놓은 것 같아가지고 자, 저도 2020년 에이다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암호화폐를 맡겨놓으면 이자를 지급하는 플랫폼 중에 대표적인 플랫폼 블록파이죠. 이번에는 수수료 제로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GUSD 트레이딩 플랫폼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갤럭시 디지털과 윙클보스 캐피탈 등 여러 업체들의 지원을 받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른 수익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파이는 사용자들의 트레이딩 데이터를 대형 암호화폐 기관들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대형 기관들은 블록파이에서 마켓 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동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블록파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맡겨놓으면 복리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GUSD를 상대로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 6.2%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은 4.몇 %였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남겨놨기 때문에 제 링크를 타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죠. 어디까지나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노보그라츠, 윙클보스 쌍둥이, 폼플리아노까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봐가지고는 뭐 그렇게 막 나가는 회사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저도 조금 넣어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웃지 못할 사태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디지바이트, 암호화폐 디지바이트의 창립자가 이런 글을 남겼었습니다. 트론의 중앙화 문제를 비판하면서 서클이 폴로니엑스 데이터를 트론 창립자 저스틴슨에게 팔았다. 자, 그랬더니 폴로니엑스 측에서는 당연히 이를 부인합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복수에 나서는데요. 바로 디지바이트를 상폐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무섭죠? 정말로 디지바이트가 이름처럼 뒤지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캐나다 정부가 투자를 했었던 캐나다 내에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파산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레이트 노스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암호화폐 미디어 빈 크립토가 또 날카로운 지적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게 되죠. 채굴 보상이 감소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채굴자들이 그들의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반감기 때 채굴자들을 위해서라도 가격이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먹고는 살아야 계속해서 채굴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주말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소식, 벡트의 CEO가 조지아주의 상원으로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켈리 로플러인데요. 이 켈리 로플러를 이어서 누가 벡트의 CEO를 맡게 될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주지사가 로플러를 상원 의원에 지명하는데 반대했었다라고 하네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자, 아무튼 이 로플러는 상원 진출에 앞서서 자신을 소개했는데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부디 이제 좀 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좀 밀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독일 도이치뱅크, 망해가는 은행이죠, 이 보고서를 인용해서 향후 10년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발행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안과 의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 향후 10년 내로 기존 시스템, 특히 법정 화폐에 대한 반발이 극단적으로 커지고 결국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금,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급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분석은 저도 정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분 만에 비트코인 약 90만여 개가 움직이게 된 것인데요. 지금 이는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5%나 달하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의 창시자 비사이로 마카상이 아니라 나카모토 사토시가 보유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토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것에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 블록 내에 90만 개의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며, 사실 업계에서는 이런 대량의 움직임을 거래소들 간의 지갑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약간만 흥미로운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 SFAX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미국 독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추수감사절에 각각 14%, 5%, 21%, 공휴일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요. 최근 추수감사절 이후에도 가격이 약간 상승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미국 휴일 중에 공휴일 중에 대마왕이 있죠. 크리스마스인데 비트코인 가격 상승할 수 있을까요? SFAX 측은 이런 공휴일 및 명절 때 가족 및 지인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선물로 주거나 혹은 이 흥미를 유발시켜가지고 신규 가입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멍멍 하는 듯한 소리를 냈는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개미들이 비트코인 좀 산다고 가격 올라갈까요? 개미 떼가 덤벼야 가격이 오를랑말랑 하겠죠. 아니면 그것도 어림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약 보름 만에 14조 원 가까이가 증발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극단적 공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또 일어났었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의 USDS 페어에서 플래시 크래시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681불이었다라고 하네요. 이때 잡은 사람이 있었으면 대박이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많은 분석가들 그리고 미디어 매체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계속되는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한 8대2 혹은 9대1 정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석가 레논, 크립토 아인슈타인, 크립토 미카엘, 기타 등등의 정말 많은 분석가들, 이름만 봐서는 전부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 같죠? 근데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7,870달러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강세가 시작될 것이고, 7,087달러 아래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약세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금 추세는 하락세죠. 지금 딱 이 중간에 비트코인이 어디로 갈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찰나인데, 이 최근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시면은 정말 엎치락 뒤치락 말 그대로 술에 취했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시 레이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펀딩이 적자로 돌아섰다.
아마 이 비트맥스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언제든 이런 식의 펌핑이 와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안 보면 섭섭하니까 롱숏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긍정적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롱 포지션이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이낸스에서도 롱 포지션이 숏을 따라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롱에 몰린다 그러면은 뚝배기 만루 홈런 나올 수가 있겠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블룸버그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은 비트코인 $10,000는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의 수용 확대와 제한된 공급이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금과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금과 함께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자, 언제쯤 비트코인 $10,000를 다시 한번 넘을 수 있을까요? 올해 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6,000 이상에서 마감만 해줘도 정말 굉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10,000 훨씬 위를 다녀왔습니다. 부디 마지막에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모아본 이 정보들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영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그냥 재생을 쫙 시켜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추운 겨울 비타민C 잘 챙겨 드시기를 바라고요.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